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어차피 뭐 저희가 이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을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걸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 그리고 왜 배우는지 정도 요 정도만 간략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플라스 변환은 사람 이름이죠. 예, 저희 전 시간에 프리에급스도 있지만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요. 자, 라플라스 변환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게 왜 제후공학에서 쓰여지는지 이런 거, 요 정도를 좀 아시고서 공부하시면은 왜 배우는지를 알고 공부하면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플라스 변환은 시간에 대한 함수를 해석하고자 할 때 쓰여지는 이제 변환 과정인데요. 자, 우리 시간에 대한 함수가 나옵니다.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건 t는 항상 0초가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변시켰을 때 그때의 면적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변화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라플라스 변화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0초서부터 무한대 초까지의 면적의 변화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0초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변화,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시간에 대한 함수 ft는 이렇게 적고요.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라지 fs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 뭐 스몰 f가 라지 f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몰 f가 라지 f로 바뀌었어. 이건 뭐야? 적분입니다. 적분. 그래서 우리는 적분은 뭐를 구하는 거다? 바로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적분은 면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결국에 면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데, 자, 요게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시간 함수에서 복수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시간 함수를 복수 함수로 뭐 했다? 변환시킨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일렬 과정을 한 거야. 첫 번째는 뭐다?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했고요. 면적을 구했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한 거를 두 번째 뭡니까? 프로세서는 뭐로 했다? t를 s로 바꾸는 변환을 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다? 적분, 즉 면적에 대한 변환법이다 라는 거예요. 면적에 대한 변환법.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러한 함수를 적어요. 어떤 함수를 적냐면, 자, 이렇게 가는 함수. 자, 이건 직류입니다. 크기가 1인 직류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는 함수. 자, 얘는 어차피 크기가 1인 함수. 그래서 ft가 1인 함수야. 1. 그러면 1을 적분하면 뭐가 돼? 자, 봐봐요. 1을 적분해. 1을 적분하면 뭐가 돼?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t가 되고요. 요 t가 뭐로 바뀌어? s로 변환이 되는데, s 변환이 되는데 요 s가 역수의 변환을 가져요. 요렇게. 이게 일렬의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고요. 요 변환 과정을 저희가 변환식으로 표현하면, 자, 지금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라지 fs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무한대 초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 초까지 함수 ft dt. 자, 우리 적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요게 밑변이고요. 요게 밑변. 예, 그리고 요게 높이예요. 즉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면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0에서부터 무한대 초까지 함수 ft에 대한 면적을 구한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변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변환의 개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2에 마이너스 s의 t승. 지금 요 노란색 부분 있죠. 요 주황색 부분. 요게 변환의 의미예요. 변환. 그래서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뭐가 뭐로 바뀐다? 바로 1이 t로 적분이 되고 t가 뭐로 s분의 1로 바뀌는 변환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결국에 1이 s분의 1이라고 하는
변환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라플라스 변환이 결국에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은 딱 두 가지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라플라스가 우리한테 보고 말해주고자 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라플라스 변환이 어디에 쓰여진다? 안정도 판별에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 내가 지금 함수 2의 마이너스 t승 있죠. 요거 2의 마이너스 a의 t승.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지 fs는 바로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요.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지 fs는 자, 얘는 뭐가 돼? s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요. 아까 우리 변환식에다 넣고 하는 겁니다. 요거 라지 fs는 자, 얘는 뭐가 된다? ut는 1이에요. 1인 함수 1 이렇게 나와요. s분의 1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간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라고 하고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된 얘는 뭐가 된다? 증가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그냥 1로 쭉 가는 변하지 않는 불변함수입니다. 자, 얘는 감소함수니까 결국에 면적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정한 근을 갖고요. 얘는 불안정한 근을 갖고요. 얘는 항상 일정한 임계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시간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의 그래프. 여기는 당연히 1이겠죠. 그럼 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돼? 면적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제가 라플라스 변화는 뭐를 판독한다 그랬어요? 면적을 판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얘는 시간에 대하여 면적이 감소하는 함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얘는 증가함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돼? 불안정한 함수를 가져야 돼요. 왜? 불안정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면적이 크다라는 건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무슨 면적이 돼? 무한대 면적이 되고 위에 거는 결국에 무슨 면적이 돼? 제로인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안정한 상태의 0에 수렴하는 면적 이거를 우리는 0에 가까운 면적이다라고 해서 이를 0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할게요. 0에 수렴. 그리고 얘는 무한대로 뻗어나가죠. 무한대 발산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 변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임계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임계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 우리 임계점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포화점이 되는 겁니다. 임계라는 건 결국엔 뭐다?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결국에는 얘네죠. 그러면 이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자, 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이거를 극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극점이 마이너스 a고요. 얘는 극점이 a가 되고 얘는 극점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복소 평면에다가 근의 위치를 표현합니다. 여기가 실수축, 자, 여기가 허수축이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얘는 어디에 존재해? 마이너스 a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얘는 어디에 존재해? 얘가 a가 여기에 존재하잖아. 그리고 제로는 어디에 존재해? 여기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근이 자방면에 존재하면 복소평면의 자방면 y축을 지나서 자방면에 존재하면 이거는 안정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면 안정이라는 건 뭐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감소하는 그래프 특성을 갖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근이 우방면에 존재한다. 지금처럼. 그러면 얘는 뭐다? 불안정한 근을 갖는 거예요. 불안정. 그럼 불안정이라는 건 뭐야? 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만큼 커지는 거야. 그 면적의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한대만큼 커지는 게 되고요. 근이 y축상에 존재하면 결국에 뭐가 된다? 이 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저희가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살짝 지우고 사인 함수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사인 함수. 자, 만약에 내가 사인을 넣어볼게요. 사인 오메가 t.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뭐가 됩니까? 오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s가 됩니다. 자, 저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을 극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s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오메가의 제곱이고,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의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자,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 요 놈이 뭡니까?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뭐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 j 오메가, 여기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근이 위아래에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대칭돼서 실수축에 대칭돼서 켤레로서 존재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또 예를 잡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자, 2의 마이너스 a의 t승, 그리고 얘는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면,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 놈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복수 추이 정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a 요 놈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오메가. 그러면 누가 0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우리는 극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s 플러스 a 요 놈의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의 자승이니까, 따라서 뭐가 돼? s 플러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되고요. 따라서 s는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나와요. 그럼 이때 근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놈과 요놈 사이에 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놈과 요놈 사이에 근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제가 뭔가를 적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놈의 요 함수에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의 극점을 복수 평면에다 표현을 했어. 근데 얘는 근이 어디에 존재해? 자방면에 위아래로 쌍이 존재해. 그러면 뭐야? 얘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얘는 안정하게, 즉 면적이 감소할 거고 위아래에 있어. 떤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동하면서 면적이 감소하면서 소멸하는 웨이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를 그려보면, 자, 요놈에 대한, 지금 요놈에 대한 그래프를 실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떠는 웨이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떠는 웨이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떨다가 사라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웨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웨이브를 실제 그리지 않고도 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그 근의 위치를 가지고서 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를 뭐 할 수 있어요? 판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다? 0에서부터 무한대 초까지 그 면적이 어디에 수렴하는지, 일정한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임계 상태가 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하는지, 아니면 증가가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 쪽 함수는 다 왼쪽에 와 있어야 돼요. 불안정하면 안 돼, 전기 쪽은. 그러면 불안정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핵분열 같은 거는 불안정한 겁니다.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관계를 해석하고자 할 때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을 한다. 자, 요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라플라스 변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고 다시 역변환하면 시간에 대한 방정식을
별도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RAC 직병렬회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압방정식을 뽑아내고 그 전압방정식은 미분방정식에 대한 형태가 되고요. 그 전압방정식을 실미분, 실적분정리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시킵니다. 이 일렬의 과정을 하게 되면 자, 그 전압방정식이 또 다른 형태의 전류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전압방정식 자체로는 못 바꾸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역변환을 해.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변환과 역변환을 변환과 역변환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변환의 반대가 역변환이잖아요. 역변환은 지금의 일렬의 과정을 반대로 되돌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압방정식을 전류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서 보다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면적에 대한 시간함수에 대한 면적의 관계를 우리가 손쉽게 알기 위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이제 전기회로에서 나타나는 전압방정식. 그러한 전압방정식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뭐로 바꿔서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서 역변환을 하여 전류방정식과 같은 조금 쉬운 꼴로 바꿔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왜 배우는지를 알고 그 목적성을 알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리에 급수하고 라플라스 변환 둘 다 전기 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입니다. 근데 그 수학을 명확하게 다 알고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긴 좀 힘들고요. 구체적으로 얘는 어디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배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전설남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